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무인. 조선 중엽인 효종 때의 일입니다. 벼슬을 사양하고 조용히 학문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선비 조경덕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개 아래에 사는 청년 계달에 대해 당신은 어찌 생각하오? 호남에서 왔다는 청년 말인가요? 행실이 올바르고 성실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하나 무예가 뛰어나고 몸가짐이 바르니 사위로 삼으면 어떻겠소? 저랑 생각이 똑같군요. 그리하지요. 두 부부의 대화에 등장하는 문개딸은 전라도 나주 남평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영남 상가현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달은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심지가 고닫고 자기 호를 크게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의 비승으로 지을 정도로 효심도 깊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비 조경덕은 그런 계달을 눈여겨보다가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출세 능력보다 사람 됨됨이를 더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대대로 무인 집안 출신인 계달은 말 타고 활 쏘는 기마에 능숙했으며 마음이 넓어 그를 따르는 친구가 많았는데 조경덕은 그런 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던 계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계달의 아버지 무님이 뜻하지 않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님은 집안 가보를 훔친 모슴 승도를 호통치고는 헛간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승돌이 밤에 허술한 헛간을 빠져나와 잠자던 무님을 예리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랑방으로 가서 아침 문안을 올리던 계달은 피비린내를 이상히 여겨 방문을 열었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님이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과 분노의 늪에 빠졌던 계달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헛간으로 달려갔으나 갇혀있던 모슴 승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승돌이 이놈이 아버님을 죽였구나. 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계달은 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몇 날 며칠을 뒤진 끝에 산속에 숨어있던 승돌을 붙잡았습니다. 내 놈은 양반을 죽인 죄로 처벌받을 줄 알라. 계달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으며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송사를 올렸습니다. 머슴 승돌이 집안 가보를 훔친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무라자 승돌이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을 조사해 반드시 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느니라. 사또는 나조를 시켜 승돌을 붙잡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전에 물건을 훔쳤다가 무님으로부터 벌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을 헛간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님을 죽였느냐? 죽이다니요? 그런 일 없으며 너무 억울해서 헛간을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님이 죽은 날 도망쳤느냐? 무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범인으로 몰리기 싫어 일단 피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승돌이 이처럼 살인을 부정하자 사또가 계달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내 심정은 잘 알겠다만 승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증거는 있느냐? 증거라니요? 모든 정황이 저놈이 살인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승돌 저놈이 아니면 누가 제 아버님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만 그건 내 생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아무나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또는 증거나 증언이 나올 때까지 승돌을 잡아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씨 집안 가보를 훔친 일은 분명하므로 곤장 10대를 때리라고 명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리가 힘껏 내리치지 않고 매번 건성으로 살짝 쳤습니다. 승돌은 그조차 아프다고 비명 지르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후 사또는 석방을 지시했고 승돌은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계달은 분통이 터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계달이 미처 모르는 부정부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승돌 아버지는 남몰래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승돌이 결단코 무님을 죽이지 않았으니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뇌물을 바쳤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돌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느니라. 다만 쌀은 이리로 보내지 말고 내일 밤에 읍내 기생 얼분에게 보내거라. 승돌 아버지가 고을 원님을 만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은 승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고 내막을 모르는 계달은 어리둥절하여 당황해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날마다 울부짖던 계달은 울분을 삼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맹세코 그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후 계달은 고을 사또를 한두 차례 더 찾아가서 호소했지만 늘 같은 변명만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익히 알겠다만 증거 없이 아무나 죄인을 만들 수는 없느니라. 승돌이 내 집 갑오를 훔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벌을 주었으니 너도 이제 그만 원수 갚는 일을 단념하도록 하라. 계달은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삼가 현을 벗어나 인근 여러 고을을 돌면서 하소연했는데 그 모습이 몹시 비참하고 애처로웠습니다. 다른 고을 원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증거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하자 계달은 장이 설 때마다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살인자는 벌받지 않은 채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계달은 선비들이 모인 시외나 무인들이 활 쏘는 곳에도 가서 분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합천에서 계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승돌의 흉악함도 널리 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승돌은 어느 집에서도 목숨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돌은 반성은커녕 계달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승돌은 친척 중에 불량한 이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놈을 죽일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만 그놈이 무인 집안 출신이라 무술이 뛰어나니 조심해야 해. 승돌은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하고 계달은 계달대로 원수를 갚지 못해 답답해하는 가운데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달은 어디에서 자든 밤마다 주막 뒷마당에서 칼을 휘두르며 꾸준히 무술을 익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7년이 지난 가을날 계달은 저녁 무렵에 갈매산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2년 전에 한 번 들른 곳이라 동행자 없이 걸었는데 어디선가 등장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앞을 막았습니다. 상대가 맹수 중에 맹수인 봄인지라 계달은 멈춰서서 어찌 대응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가 곧 사라졌습니다. 계달은 유생들보다 앞질러 나갔는데 도중에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괴한들을 만났습니다. 이놈, 계달아.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인 줄 알라. 승돌이 이끄는 무리였으며 계달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가 죽이려 한 것입니다. 승돌은 칼을 쥐었고 나머지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달은 즉각 칼을 빼들고 승돌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기다렸던 바다. 내 놈이야말로 벌받을 날이로다. 서로 내 칼을 받으라고 외치며 싸울 때 뒤이어 선비들이 와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선비들은 계달의 억울한 사연을 알기에 다투어 보찜을 벗어던지고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되는 대로 집어들고 괴한들을 공격했습니다. 괴한들은 일이 틀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승돌은 어떻게든 계달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혼란한 와중에 승돌의 칼이 계달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계달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다른 선비가 승돌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쓰러뜨렸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선비들은 괴한을 모두 묶고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건이 크다 하여 경상도읍으로 옮겨져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모자 승돌은 계달을 죽이려 했고 나머지는 승돌이 돈을 준다기에 도왔노라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너를 문초하면 내가 계달의 아버지 무님을 죽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삼강원은 왜 너의 죄를 묻지 않았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 부모가 원님에게 뇌물을 바쳤나이다. 태수는 승돌을 크게 꾸짖고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또 태수는 계달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었을 일이건만 너는 굽힘없이 정의를 밝히고자 애썼구나.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몸을 잘 챙기도록 하라. 며칠 지나서 승돌과 그의 부모 그리고 살인 공모에 가담한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삼가현 원님은 파면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기생월부는 곤장을 맞고 장독으로 죽었습니다. 계달을 도와준 선비들에게는 상이 내려졌고 과거에 늦지 않도록 각각에게 말과 하인이 주어졌습니다. 계달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복수가 실현된 데 대해 다행으로 여겼으나 안타깝게도 열흘 후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습니다. 30년 뒤 남인의 영수인 미수 호목이 그곳을 들렀다가 얘기를 전해 듣고 감동하여 기문과 묘표를 지었습니다. 계달의 효행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짧게나마 실렸습니다. 경상도 상가사람 문계달은 효행이 드러나고 동네 사람 김기생은 손가락을 끊어 어머니를 살렸는데 도신이 아래오니 임금께서 정료하라고 명하였다. 효정 4년 8월 3일.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